이래서 전환기가 뭡니까? MBC는 독극물이고 공공의 적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공공의 적이라고. MBC는 독극물입니다. MBC 기자 전환기를 고발하세요. 저도 언론인이야. 나는 너희들이 전환기를 보면 맨날 극우로 하잖아. MBC는 독극물, MBC는 공공의 적. 자신이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겠냐고. 반박해보라고. 어?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래 묻고 싶어요. 아니,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된다는 것은 9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봐요. 아니, 이재명이가 지지하든 말든 간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왜요? 헌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이재명 지지하는 건 좋지만은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헌법을 어기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범법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네, 2-6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죠? 탄핵 심판, 현재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 참여했죠. 지난 31일도 없고, 오늘도 형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곽종건 사령관처럼 자꾸 거짓말로 증언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추상과 같은, 뭐라 하죠? 이걸, 그죠? 있는 그대로 밝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탄핵 심판에 대해서 궤변을, 거짓을 말을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이죠. 어느 뉴스입니까? 보입니까? 제일 위에. 더 키워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법정에 가서 직접 진술하고 있는 것을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선동하고 있습니까? 어느 뉴스입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러니까 MBC만 보는 사람들은 다 조작되고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래서 전환기가 뭡니까? MBC는 독극물이고 공공의 적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공공의 적이라고. 그럼 미국에서는 MBC를 중국 방송이라고 그래. 중국 방송. JTBC도 중국 방송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BC를 보는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MBC 기자들은 정말로 독극물이다. MBC 기자들은 공공의 적이고 반드시 척결돼야 되고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MBC는 보지 마라. MBC 기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왜곡 보도하잖아요. 독극물이죠. MBC는. MBC는 독극물입니다. MBC 기자 전환기를 고발하세요. 저도 언론인이야. 나는 너희들이 전환기를 보면 맨날 극우로 하잖아. 나도 MBC는 독극물이라 그래. 너희들도 근거 없이 전환기한테 극우로 하잖아. 하지만 나는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 독극물이라 그래. MBC는 독극물. MBC는 공공의 적. MBC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입니다. 중국 방송이라고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자, 2-9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네, 오늘 재판 출석했다는 이런, 네, MBN 보도고요. 그 다음 2-10번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 뉴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이진민 기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 줘서 이진민 기자가 하나님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이들,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은요. 윤석열 지켜주소서나 청년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몰래 또 잠입 취재를 했는가 봐요. 자, 청년 기도회인데 제가 이거 아는 단체입니다. 이거. 윤어게인을 외치고 찰리 커커를 추모한다. 밑에 보이시죠? 윤어게인, 그리고 찰리 커커 추모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반중 시위가 되겠죠. 혐중 시위라 표현한 여기서는 청년들이 써 있고, 그리고 극우 청년, 자기들이 또 일방적으로 극우라 부르죠. 이 뉴스는 또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극우라는 증거도 없어요. 이 청년들 찰리 커커 결성하자. 윤어게인, 최남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뉴스 지금 여러분 쭉 마지막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보세요. 청년 기도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에요. 최남길도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윤어게인이 주장하고 있죠. 찰리 커커 추모하는 포스터 붙여놓고 기도회를 여는데 오마이뉴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서 지금 기사 마지막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뉴스가 정말로 독극물입니다. 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마지막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사 내용. 이진민 기자, 저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이진민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짜 뉴스 보도하고 있죠. 거구.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에 가서, 네. 서 교수는 하다가 이런 전도 방식은 청년들에게 기존 공교육과 다른 관점과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대안학교 사이에서는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 학교의 인권 조례나 정치 행사에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보수계 개신교 세력들의 확산 방식에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게 뭐죠? 전체주의 아닙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느 기자죠? 자, 이진민 기자. 이 전학 뉴스를 보고 있다면 답변해 보라고.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자, 청년들이 설령 이진민 기자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치자. 설령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라 칠수. 이슬람도 될 수 있잖아. 이것에 대해서 각자 종교의 자유, 기도할 수 있는 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진민 기자는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돼야 된대. 왜 감시돼야 되는데? 이게 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없애라는 거야? 이진민 교수 인용을 한 겁니다. 딴 사람. 이진민 기자는 그러니까 다른 서 교수인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인용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원래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 보통 하는 게 뭔데? 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가 고발해. 그 시민단체가 뭔데? 시민이 없어요. 민주당 끈앞을 민주당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시민단체 100%는 하지 않습니다. 97%가 시민이 없습니다. 한번 더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에 97%는 시민이 없고 3%만 정도만 시민단체고요. 나머지 97%는 전부 다 뭐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 돈 먹고 그 목소리 내주는 환경단체랍시고 환경생각하는 단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대장동 사건 말고 백현동 사건 알죠? 성남 역시 이재명이 했던 백현동 사건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옹벽 설치할 때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백현동 아파트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그 옹벽 높이가 거의 50, 70m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를 못 만들죠. 산을 잘라서 만드는데요. 자르니까 옹벽이 50m 이런 높이가 나오잖아요. 아파트 창문 열면 옹벽이 나와요. 충격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백현동 아파트 원래는 못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상향 조정해 가지고 산을 깎도록 해주고 허가를 해준 거죠. 예? 그리고 창문 열면 옹벽이 나와요. 우리나라 옹벽 아파트라 불리지는 게 백현동 그 아파트인데 그게 바로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뭔지 아세요? 거기에 산을 깎도록 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요? 다 알고 계시죠? 그거 허락 안 해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으면 옹벽을 설치하고 산을 못 깎아요. 반드시 필수인데 그 환경영향평가에 이거를 허락해 준 게 누군지 아세요? 김현지입니다. 뭐 누구라고요? 김현지라고요. 이재명이 했던 그 백현동 사건 알죠? 대장동 말고 역시 성남시 안에 백현동 거기에 원래 공기업이 있다가 그 공기업이 지방으로 갔거든요.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좁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을 깎아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를 높이 설치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종상향 조정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준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환경평가 해주는 단체, 그거 누가 했다고? 김현지가 해줬다, 김현지가. 여러분, 그래서 김현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재명과 공범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자, 지워주세요. 여러분, 오마이뉴스입니다. 이진민 기자님, 절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령 당신과 다른 생각이 다른 종교일지라도 존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신처럼 이런 걸 감시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것은 뭐죠? 이게 전체주의고 공산주의고 이게 독재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요? 이진민 기자. 당신이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겠냐고 반박해 보라고.
반박해 보라고. 이게 오마이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래서 친한기가 독극물이 하잖아요. 이런 이진민 기자 같은 기자 하지 말라고, 청년 여러분. 이진민 기자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기자들은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저는요, 연봉 100억, 1000억 준다 해도 저는 이런데, 1000억 주면 갈란가? 오마이뉴스가 바로 이런 독극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도를 하든 자율성이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말을 해주네요. 이진민 기자 반박해 보라고. 네, 기레기라 했네요. 쓰레기 기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거 진실을 밝혀주면 앞으로 오마이뉴스도 달라지고 한글렌지 한겨레로 바뀔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MBC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독자를 늘려야 됩니다. 진실 아는 사람 점점 많아지면 MBC 비중이 줄어들 거고 오마이뉴스 찌그러들 거고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속였는 게 드러났구나. 이제 반성해야지. 저는 그래서 거듭나기를 바래요. 한글레든 오마이든 UR든 오마이든 간에 MBC든 만국방송 M이 바로 만국방송 줄임말 MBC래요. 전환길 뉴스가 바로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이진민 기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다만 아까처럼 가짜 선동하는 이따가 저 김어준 뉴스가 또 얼마나 독극물 짓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한 번에 잠재우고 갔습니다. 트럼프가 맞습니까? 그 대표 연설 하는 와중에 중간에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We won by tremendous numbers. You have to say too big to rig. We didn't want any rigging.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이재명은 너무 큰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 여지가 없었다. 부정선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극우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제거할 거라고 한국 극우들 얘기하고 그 한국 극우들하고 연결된 미국의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부정선거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시끄럽다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나름의 선물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자기도 크게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이겼는데 여기는 부정선거 여지가 없어. 시끄러워. 쓱 지나갈 말을 한마디 한 건데 중요한 나름의 선물입니다. 전환길 씨는 윤석열 죽어가고 있으니까 만나고 가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건강하다는 뉴스 어제 나왔어요. 스톱. 여러분 김어준이 좀 전환기를 조롱하면서 했던 내용, 자 조롱하는 것까지는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 하는데요. 저는 김어준 씨 보고 있나? 당신은 지금 가짜 뉴스를 내보냈어. 사과해야 돼. 김어준 뉴스 보는 시청자 사과를 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저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게 바로 조작입니다. 저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려가지고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또 검색해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김어준 뉴스가 독극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국민들의 가짜 뉴스를 유포해가지고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어준 뉴스의 민낯입니다. 김어준 뉴스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바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재벌, 징벌 아닙니까? 이 바로 김어준 뉴스는 폐방돼야 됩니다. 이 방송 없어져야 돼요. 독극물입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가짜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김어준이 지금.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김어준이 이렇게 선동하고 조금 전에 뉴스가 뭐 있죠? 정청래였죠? 정청래 똑같은 말 하죠? 둘 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와 김어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뭐를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재명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부정성으로 당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하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은 현재 이렇게 해서 정확히 뭐죠? 자기 시청자들의 가짜뉴스와 유포하고 있죠? 전환기를 그러면서 까지 않습니까? 저는 조롱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되죠. 전환기를 조롱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실제 팩트는 체크해드리고 사실을 보도해야 될 건데 가짜 뉴스, 없는 뉴스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어 독극물 언론이 김어준 뉴스다. 저는 언론인으로 그렇게 논평합니다. 김어준 씨 보고 있나? 너 해명 방송해야 돼. 한 번 더 말해. 김어준 씨,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김어준은 사과해야 돼. 정정 보도하라고.
당신은 독극물이야.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김어준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민주 체제를 위해서 김어준 뉴스는 폐방돼야 되고 독극물 같은 김어준 프로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누가 진실인지 김어준, 전한기라고 같이 맞짱 토론하자. 누가 진실인지 누가 가짜인지 밝히자 우리. 자, 그 다음 영상으로 8번 영상 한번 8번 영상.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습니다. 야구방망이는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트럼프의 야구방망이 선물이 이재명을 철저히 노리고 준비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는데, 이재명은 올해 2월 칼과 총에 죽는 건 안 무섭지만 야구방망이는 무섭다고 고백했었다고. 즉 트럼프는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선물한 것이며 심지어 빠따로 뒤지게 패겠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더욱 놀라운 건 손영공 이재명 시절과 야구의 연관성이라는데, 이재명은 손영공 시절 프레스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왼팔이 비틀어져 버렸다며 야구 글러브 공장 대양 실업에서 프레스에 눌린 거다라고 주장해왔다고. 왼팔의 장애도 야구와 관련이 있는 셈인데 이번 선물로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난 너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던 걸까요? 이재명은 금값만 3억이 넘는 왕관과 훈장을 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야구방망이로 한 방 얻어 맞은 셈입니다. 트럼프의 소름돋는 정보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